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광장입니다. 조선 임금에게 사랑의 감정이란 그 존재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인간적 본능만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던지 임금마다 여러 사연들이 숨겨져 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제4대 세종임금과 9대 성종임금, 그리고 시대의 폭군인 10대 연산군의 흥미로운 사랑 방정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민족의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임금은 너그러운 풍모를 지닌 사력 깊고 부지런한 여성상을 특별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12세 때인 충녕대군 시절에 2살 위인 심씨와 결혼하여 8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조선 역대 왕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분이 바로 소헌왕후 심씨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세종은 왕비인 소헌왕후에게 충실한 임금이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종 역시 남성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많은 후궁을 거느렸음에도 정실 부인인 소헌왕후 심씨는 투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덕했던 심씨가 후궁이나 그 소생들을 친동기간처럼 후대해 주었으므로 어느 임금 때보다도 호색가였던 세종의 치세에 분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의 첫사랑 여인은 노비 출신인 신빈 김씨로서 조선판 신데렐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비의 거처인 중궁전에서 세종이 정비인 소헌왕후를 수발하는 하찮은 궁녀에 불과했었습니다. 22세의 세종은 중전을 옆에서 수발하는 유독 피부가 맑아 보이는 13세 소녀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만 보는 세월이 어느덧 8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착하고 예쁘며 매사에 조심스러운 성품의 궁녀는 어느덧 21살에 익을 대로 익은 여성이 되었고, 세종 또한 30살의 왕성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 세종과 궁녀 김씨 사이에 오고 가는 눈길을 느껴오던 소헌왕후는 어느 날 늦은 밤 궁녀 김씨를 불러 그녀의 옷매무시를 가다듬으면서 마치 딸아이를 시집이라도 보내듯 조심스럽게 남편인 세종의 침전으로 보냈고, 그날 밤 세종과 궁녀 김씨는 어렵게 남자 여자로서 맺어졌습니다. 그 궁녀는 나중에 세종의 후궁이 되어 소위 귀인을 거쳐 신빈이 되었고, 세종과의 사이에 6남 2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세종이 보여준 지극하고 성실한 사랑은 한 남자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여성들의 갈등과 투기를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끼리 서로 정감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인수대비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제9대 성종은
조선 전기의 제도 및 문물 정비를 완성시킨 천재로 평가받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치국에는 성공했으나 수신과 제가에는 실패했으며 특히 여성과 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의 명운을 단축시킨 임금이었습니다. 성종은 낮에는 명석한 군주로서 치우침 없이 선정을 베푸는 지혜로운 임금이었지만 밤만 되면 여인의 치마폭을 찾아 궁궐 안팎을 넘나들며 헤매는 욕정의 남성으로 변하는 두 얼굴의 임금이었습니다. 성종은 11살에 한 명의 딸인 공예왕후와 정략적 결혼을 통해 임금에 오를 수 있었고 어린 나이에 그녀를 통해 성의 눈을 떴으나 부부로서 금술은 별로 좋지 않아 다른 여인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예왕후가 19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어머니 인수대비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낀 후궁 윤숙이를 자신의 왕비로 책봉을 합니다. 빼어난 미모로 성종을 사로잡았던 윤숙이는 성종보다 12살이나 많은 30세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종의 사랑은 그리 오래갈 수가 없었습니다. 투기가 심하여 시어머니 눈밖에 난 왕비 윤씨는 연산군을 낳은 직후 8살 위인 시어머니 인수대비에 의해 폐비가 되었고 그리고 곧이어 사역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성 편력이 끊임없었던 성종은 급기야 전국에서 미모가 빼어나고 가무의 자질이 뛰어난 기생들을 한양으로 뽑아 올렸는데 이 중에는 미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총명한 여인인 소춘붕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주재하는 궁중연회에 참석한 소춘풍은 좌종을 사로잡는 해학과 기지로 성종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고 모든 대신들도 그녀의 뛰어남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후궁이 되면 큰 재물을 하사하겠다는 성종의 요구를 거절한 소춘풍은 나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만의 정념을 불태울 수 있었으나 과도한 황음으로 몸이 쇠약해진 성종은 37살 되던 겨울날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맙니다. 성종의 성도착적 여성 편력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독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은 12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엄청난 수의 인명을 살상하는 폭군으로 군림하였고 1만여 명의 기생을 거느리며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하여 국가재정을 고갈시켰으며 여염집 아내는 물론 신하의 아내 심지어 큰어머니까지 욕을 보이는 폐륜적 행위를 저질렀던 인면수심의 임금이었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국립대학인 성균관과 원각사 등을 주색잡기에 비밀 연회장으로 만드는 등 극악 무도한 폭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성욕을 강하게 자극하는 성감자는 뜻밖에도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장록수였고 그녀의 말투, 노랫소리는 연산군을 혼미하게 만드는 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빼어난 노래와 춤 솜씨를 아낌없이 발휘하며 분위기를 휘어잡던 장록수는 문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는 유명인이 되었고, 이 소문이 최홍사를 통해 연산군에게 알려져서 호기심을 느낀 연산군은 그녀를 궁궐로 부르게 됩니다. 장록수의 특이한 목소리와 노랫소리에 완전히 반해버린 연산군은 장록수와 몽환적 사랑에 빠져들어 벗어날 수 없는 포로가 되어버렸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록수는 빠르게 후궁으로 책봉되어 급기야 왕비를 뛰어넘는 권세를 한 손에 쥐게 됩니다. 연산군과 장록수가 단시간에 그토록 가까워진 이유는 연산군의 음습하고 자학적인 성격과 성의식이 두 사람을 가깝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록수는 중종 반정 때 차명에 처해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조선 연인들의 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류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